이정규 이런 사람들을 대구청에서 저에게 출동시켜줄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8일날. 이 사람들 이름도요. 제가 19일날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정규. 또 내가 물어봐서. 이 사건, 이 번호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19일날 오전에. 이런 걸 19일날 알았는데 어떻게 18일날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망쳐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쓴 정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류, 4류 국가 브라질 같이, 필리핀 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20대, 30대 때는 잘 생각을 안 해보고 경험을 못 해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학자금 융자를 갚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계속 그 일만 하면요. 이렇게 자산이 증가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제신문을 봐도 잘 몰라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하나하나 들어옵니다. 그 몇 가지 용어들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면 그걸 빨리 알려면 경제학 서적을 좀 얇은 거 좀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용어만 알면요, 그 경제신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제신문 읽으셔야 좋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해나갈 수 없어요. 이런 겁니다. 20, 30대에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지만 종잣돈이 마련되면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모기지를 받아서, 그리고 그걸로 주식 투자도 좀 하는 거예요. 자산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안전한 투자로, 하지만 그걸 그냥 저축해서 이자를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위주로 해서 자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선배들의 지도를 받았었어요. 선배라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알려주셨죠.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주식이 상승장이 있어요. 그거 몇 년 갑니다. 그때 상승장에는 솜씨가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상승하기 때문에 버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상승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내리막인데요.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 언젠가 올라오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미래일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자산시장으로 나오는데 자산시장에 나와가지고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둑놈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투자보다도 좀 안정적인 기업에 가치 투자하는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검증된 거 이렇게 한꺼번에 망할 수 없는 회사 찾아서 좀 적게 벌어도 그런 데서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그러지 말고 좀 두고 한 1년 이상 갖고 있을 생각을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요 은행에다 가만히 두시는 것도 방법인데 작년에 이렇게 금이나 은이 이렇게 상승 궤도에 오르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경제신문을 보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씩 사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서 버블이 꺼지고
또 어떤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시기였어요. 작년, 재작년 이럴 때가. 근데 은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700, 1온스당 2,700을 넘었죠.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2,700에서는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고공행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봤어요. 똑같은 돈이지만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이렇게 뭐 암호화폐 이런 데 위험한 데에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도 작전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야갔어요. 나는 이렇게 탁 올라갈 때 탁 팔고 나온다. 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개미들은 다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심하시고,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장사를 하다가 돈을 모아서 자산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하면요, 누가?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사기관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자산시장에 나와서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다 망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다 망해요. 그거는 이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뒤집어 씌워서 변호사, 경찰,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이렇게 허위사실을 써서 올거매면요, 2, 3년 이렇게 끌고 당기면 그거 웬만한 사람 다 망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안 식구들 다 이렇게 해서 보복을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나는 식구들이 없어요. 여기 외국에 있습니다. 별로 여기 왕래하고 있는 그런 내 친족들이 없어요. 만약에 내 그 친족 가운데 아들, 딸, 뭐 형님, 뭐 그런 분들 운영하시는 공장이라 뭐 어떤 번듯한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그게 뭐 수사 기법이라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산시장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산시장에 나가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항상 이런 사기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집도 사야 되고 전세도 들어야 되고 월세도 살 때 뭐 보증금을 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돈을 떼는 거죠. 다 속고. 근데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어도 고소를 해도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를 다 뒤틀어 놓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내가 저 공소장이 일개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내 말도 안 하겠어요. 저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것,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사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처참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